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틀 연속 8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더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에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틀 연속 8만 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뉴욕에서 준준형 세단 신차와 스포츠 유틸리티차 부분 변경 모델을 잇따라 공개하며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합니다. 기아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뉴욕 제이콥 제비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K4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위완화,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 약세 여파로 달러와 강세에 더욱더 불을 지피고 있는 건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올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최근 데이터를 고려해 전반적인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금리 인하를 더 미루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3선까지 올라서면서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엔화도 약세가 계속되고 있죠. 무려 34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52엔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심상치 않은데요. 5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했는데요. 고하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현재는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0.1%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2,752선 움직임 가져가는 가운데 반도체나 화장품 주도력은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 장비 계약을 추진했다는 소식에 한미반도체 재차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89,900원까지 올라서면서 신고가를 역시나 갱신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각각 567억 원, 1,16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장중 매도세 보이기도 했는데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대형주와 제조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1,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0.05%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911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2차전지 약세에도 제약바이오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우주항공 쪽 오름세 보이는 반면 게임 엔터는 기술적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IT 하드웨어 쪽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각각 116억 원, 15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와 함께 우주항공, 태양광, 화장품 쪽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주항공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우주개발 진흥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탐사나 우주 수송 등 5대 분야에 걸쳐서 9,9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서 화성이나 소행성 탐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우주 탐사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 참여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이 같은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주 오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세트랙 I의 3,538억 원에 이르는 누적 수주 잔고를 고려하면 올해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컨택은 한화 시스템과 MOU를 체결하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컨택 11%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18,8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트랙 I 가장 강합니다.
20% 넘게 빨간불 켜내주면서 4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휴양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2,750선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도 이번에 개장을 하면서 1,350원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조금 하향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 지수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장주인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8만 원 선에 계속해서 안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시장 지금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는 강하지 못하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본부장님께서는 굿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년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그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기사가 나왔을 때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8만 원을 거의 이제 수건처럼 부르짖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8만 1,000원까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면서 8만 원 라인 정말 쉽지 않았는데 좀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사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잠정 실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 부분만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것들에서의 그런 범위 안에서의 상단에만 위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좀 강력한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사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시면 시장의 괴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290 종목 올라가고 있고 하락이 578 종목으로 이 괴리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 보시면 삼성전자 1%대 이상 강세,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 2자릿수 이상 급등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정 산업군에 정말 많은 이제 자금들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작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지금 9조 이상 벌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시장 끝날 때까지 거의 2조 이상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1조에서 많게는 12, 3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의 괴리들 그리고 지수는 마이너스 0.17%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움직여도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도 대부분 다 반도체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아무래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원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어서 약간의 수급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었는데 내일이 첫 번째 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의 이런 기관들,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한 흐름들로 아마 내일 수급적인 변동성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뭐 면밀한 체크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까지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를 보니까요. 1.38% 강세를 보이면서 89,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주로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저도 일단 뭐 지금은 굿뉴스로 하면 삼성전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HBM 출하량 부분들을 목표치 2.9배까지 일단은 지금 올린다라는 좀 이슈가 나와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좀 굿뉴스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기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 쪽에 대한 출하량이 목표치가 한 2.5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0.4배가 더 늘어가지고 2.9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프라이즈 부분들이 좀 목표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약간 약보합권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면 SK 하이닉스의 좀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눈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4세대 HBM3 쪽을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이제 5세대 HBM3E를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5세대를 지금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의 인도까지가 이번 달에 지금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고객의 인도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측에다가 지금은 공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가 한 발짝 두 발짝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를 양산을 해서 고객 인도까지 이달 중에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좀 수치로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들이 실적은 좀 찍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측에 지금 외국인 기관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들은 기대감도 일단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이제 8만 전자를 좀 넘어서는 이 문턱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초점이 전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외적인 반도체 쪽에 지금 전부 다 쏠려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수급이 강한 모습이고요. 그럼 보통 지금 한 곳 쏠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를 계속해서 견인을 시켜가지고 위로 올린 상황에서 일단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쪽에 좀 대량의 차익 매물이 만약에 한번 출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내 종목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좀 안 가고 이런 현상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이상하게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또 빠져요. 네. 네, 그렇죠. 오를 때도 내 것도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오를 때는 딱 한정적이고 내릴 때는 대부분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일단 염려는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간 올해 상반기부터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숨고르기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까지는 저는 좀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 한번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때는 또 이제 기존 분들 제외하고 신규 분들한테 또 한 번에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시장의 초점이 일단 당분간은 좀 유지가 계속 좀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저점 대비 꽤나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그런 부분들에 좀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출하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9배 정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고 이 뉴스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신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배드 뉴스를 찾는 게 쉽지는 네. 않더라고요. 일단 뭐 오늘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엠폭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나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엠폭스 관련주들이 좀 꽤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 개별주 테마를 좀 띄우면서 엠폭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좀 겪은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단 이제 엠폭스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또 상급 감염병으로 일단은 하향 조치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엠폭스가 시장에 이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뭐 캄보디아 측에서 뭐 13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인명 피해를 좀 크게 확산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엠폭스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엠폭스 테마 형성됐다. 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좀 달려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개별 테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네. 급등락 자체가 굉장히 좀 크고 또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한번 먹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에 좀 엠폭스 쪽으로 좀 몰리는 수급적인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들을 저는 좀 배드로 보는 게 한번 물리면 아픕니다. 그런 종목들은. 네. 또 다시 올라오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별성을 가지고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다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이거는 피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엠포스 쪽을 지금은 바라볼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쪽을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개별 테마가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뭐 3거래일까지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일단은 앞전 엠폭스 두 창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그 기억에 따라 가지고 매수해서 좀 물리는 그런 불상사가 좀 없기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배드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는 40세 미만에서 엠폭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새에 14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 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환율을 했습니다. 아마 네. 제가 환율을 하면서 본부장님이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환율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환율이 다행스럽게도 일단 1344원 지금 한 10전 정도까지 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환율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지금 이게 우리나라 통화만 약세인 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에 네. 우리나라 통화만 약세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위기 신호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법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많이 안 붙는 거는 삼성이 가는데도 좀 수급이 별로 안 붙잖아요. 그럼 요거는 최근 몇 거래일과는 조금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이제 PC 발표가 있을 텐데 네. 그 관련된 부분에서의 반영이 이제 4월 초에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환율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PC 지표까지 높게 흘러가면서 최근에 연준 의장들의 연 1회의 뭐 이제 금리 인하, 3회의 금리 인하가 지금 또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라도 지표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면 이게 또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뭐 위안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약해서 뭐 스위스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네.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제 기타 다른 통화국들이 좀 약하게 되는 건데 그걸로 올라온 건 생각 안 하고 당장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다 보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나 보다로 딱 사람이 시각이 딱 꽂히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올라온 거에서 갑자기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코인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수급의 이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분위기 좋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상단을 제한하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다른 나라의 그 통화국들도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엄청난 수급의 이탈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런 뭐 이탈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모멘텀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다. 그때는 좀 굉장히 좀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에만 해도 1,350원대까지도 올라가서는데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은 4원 30절이 내리면서 1,344원 40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도 우리 시장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섹터에는 역시나 앞서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반도체 섹터가 포진해 있습니다. HBM과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유리 기판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HBM 섹터가 그 안에서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던 바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온디바이스 AI 섹터에서는 3.2% 강세, 시스템 반도체 섹터에서는 2.96%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반도체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리 기판에서도 2.94%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우주 항공 산업 섹터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주 개발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2.81%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 다음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STO 섹터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STO 관련 법안이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TO 섹터는 1.9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섹터를 살펴봤을 때 저PBR 관련 섹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해보험 섹터에서는 1.7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대표주에서도 1.62%의 약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 그룹은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기도 했고요. 이어서 야놀자 섹터에서도 1.61%의 약세, 증권 섹터에서는 1.56%의 내림세가 포착됩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안에서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은 뭐 딱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도체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HBM 쪽이 굉장히 좀 강세, 그리고 또 온디바이스 AI 쪽이 지금 강세이다 보니까 이제 두 섹터를 지금은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HBM 쪽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HBM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필두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수급 개선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면서 강세 흐름들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BM 쪽에 대한 섹터 전반적인 끌어들임을 꾸준하게 좀 위로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일단 지금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권이 꽤나 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HBM 쪽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쪽에 지금 달려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처럼 온디바이스 AI 쪽도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간 온디바이스 AI 쪽이 워낙 좀 시세를 많이 분출을 시켰고, 그런 다음에 한 차례 좀 조정폭이 꽤 한 달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한 달 기간 동안 좀 조정폭이 나와주면서 그만큼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프리미엄, 저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내려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다시 한 번 더 멀티플이 좀 확충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올해 또 이제 PC 시장까지도 견인을 만약에 좀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이 모멘텀 자체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AI 쪽 관련해서 뭐 휴대폰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PC, 뭐 전자기기 부품들 다양하게 지금 AI 쪽에 지금 다변환선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지금 온디바이스 AI 핸드폰 부분들이 첫 출발을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밀집도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PC 쪽까지 확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의 모멘텀은 좀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HBM 쪽을 지금은 좀 못 잡았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온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수익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BM 반도체 쪽 한번 단기간에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반도체주 뭐 전반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하 본부장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 어디였을까요? 뭐 일단 상승 쪽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특히나 삼성발로 다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4가지 산업은 그렇고요.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2개 나왔죠. 그래서 세트레가이와 AP위성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특히나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년 말에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개청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개청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지금도 나오긴 하지만 이 청단위의 이런 예산 분배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네. 정부의 모멘텀 발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고요. 특히나 해외 우주 산업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쪽은 정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상관없이 그냥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좀 소형주 단이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네. 나타날 수 있어서 오늘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강한 시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소형주 단에서는 M&A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지분 인수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터지면서 둘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 쪽에서는 뭐 이제 STO나 야놀자 뭐 이런 쪽이 빠지는데 요거는 또 이제 비트코인 쪽이랑 엮을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제 NFT 쪽으로 다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코인이 1억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방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충분히 네. 반감기도 있고 다음 반감기 때는 금보다도 더 희소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코인의 시장이 화랑이어야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STO나 NFT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지는데 야놀자 관련주들의 대부분이 창투사거든요. 네. 창투사의 대부분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뭐 야놀자라도 아니 그 두나무라든지 이런 데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대표주가 오늘 좀 꺾이는 거는 뭐 두 달 동안 수출 데이터가 좀 빠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좀 불안감들 네. 뭐 하이브리드 쪽은 상당히 좋지만 일단 수출 데이터가 두 달 연속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 PBR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에 배당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꺾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분에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큰 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배당락 같이 엮여 돼 있어서 하락 산업들도 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쪽과 이제 저 PBR 쪽으로 묶어서 두 개 산업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 좀 전반을 다뤄줬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실 우주항공청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도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체로 하락하는 섹터는 저 PBR로 엮여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과도 엮여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좀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 앞서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슈가 나와 있었고요. 우리 정부 역시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 오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예전부터 태양광 관련주들, 뭐 신재생 관련주들이 뭐 붐이 들어올 때가 좀 한 번 있었잖아요. 단기간 붐이 들어올 때도 꽤나 주가 상승력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한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 그렇다고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에너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가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이슈는 꾸준하게 좀 나왔었습니다. 기간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차례, 한 두 차례 정도만 급등이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기간 조정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 자체는 워낙 클 시장인 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굳이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 투심이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리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화는 나오기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뭐 30년 이후로도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간적인 폭을 놓고 보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전환이 많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보게 되면은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또 강세 흐름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AI 쪽이랑도 좀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 수급적인 모멘텀을 더욱더 크게 받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일단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한 차례 좀 나왔다고 해서 이 이슈가 계속해서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유튜브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 대금들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안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들이 일단 안 터지면서 매수세가 좀 유발이 돼 가지고 급등 현상들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게 찐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말로의 반등이 들어와 주려면은 대금들이 지금 정말 반도체 아니 HBM 쪽 이런 식이 좀 강하게 좀 터져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거래 대금들은 축소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계단식 거래량이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도 계단식으로 좀 하락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물론 내가 이제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좀 매수를 하기도 또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최근 수급이 다시 개선이 되면서 방향을 바꾸려는 모션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한국인들 특징이
빠르게 매수해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은 이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결국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데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달리는 말에 계속 좀 올라타거나 네. 달리는 말을 조금 더 분할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또 단기간에 볼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도 중요는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섹터들을 네.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과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계단식 하락을 염두에 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수급이 쏠리는 섹터를 오히려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섹터 전반은 지금 약보합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경 산업이라든지 IP밀리, SC, 코스맥스 지금 상위 3종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 네.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습니다. 뭐 52주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은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항상 이제 중국과 비중국발로 좀 일단 먼저 보셔야 된다는 부분에다가 최근에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면세와 연관되어 있는 화장품 산업군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여전히 중국발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 수급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는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박스권 상단을 뚫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일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화장품들 중 안에서는 가장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언급드린 뭐 코스맥스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OEM,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색조 쪽에서의 굉장히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시더라도 뭐 화장품 쪽 관련된 부분들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서도 탑 1을 찍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프랑스를 제쳤고요. 또 유럽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시장인 미국까지도 우리나라 수입 국가 1위가 또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이제 미국발 영향이 좀 크게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화장품 쪽도 아이패밀리 SC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PER에 여유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코스맥스나 이렇게 후발로 가는 종목군들과는 가격의 괴리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은 후발 종목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또 추가로 H&B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뭐 클리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H&B 쪽으로 보셔도 되고 뭐 VT나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셔도 네. 되고요. 아니면 OEM 쪽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저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뭐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색조와 연관되어 있는 쪽은 네.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중에서는 후발주자에서 한번 옥석을 가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원픽 섹터 좀 알아볼게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군에서 들고 왔는데 좀 면세 쪽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좀 반도체나 뭐 일부 산업군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끼실까 봐 네. 제가 조금 안 움직인 산업군에서 좀 선택을 했는데 일단 면세 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월 달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따이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서 작년에 사실 뭐 굉장히 이런 면세 쪽에 한번 붐이 일어났을 때 수준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따이공의 수요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입도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당연히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국인이 많이 왔었던 2016년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올해 또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비자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면세 쪽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런 제주도 쪽으로 많아진다는 결국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이런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조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거 텍스 리펀과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한 3거래일 전에 한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직 상승룸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입도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점과 네. 일매출이 지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따이공 수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붙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여행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 또 텍스 리펀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최고점을 찍을 거고 또 프랑스 올림픽 관련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7월, 8월까지는 굉장히 강한 실적 베이스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올리브영 다 저의 설계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의 단독 사업 수혜자가 바로 요 회사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CJ가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좀 올리브영이 지금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거의 종고점 라인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장대의 음봉이 터져 나오면서 이 기세가 꺾였던 이 6,500원까지 1차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조면 충분히 7,500원 전고점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2차로 일단은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200원입니다. 지금 이제 해당 가격 라인에서 다 저점을 찍으면서 강력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요거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개별적으로 뭐 우리가 모르는 회사에 엄청난 악재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5,3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픽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올리브영의 단독 사업자로 즉각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5,3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가 6,500원, 손절 라인 4,200원입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 알아볼게요. 네, 저는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좀 모처럼 온디바이스 AI 쪽에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앞선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에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HBM 쪽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던 온디바이스 AI 쪽이 오늘 좀 대금들까지 명확하게 좀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조가 일단은 한 차례 조정의 폭을 좀 끝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좀 가지고 온 상황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은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반도체를 일단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주반도체를 준비했을 때 당시가 한 등락률이 10%권대 정도였거든요. 한 9%, 10%. 근데 지금 보니까 20%. 네, 20% 넘게 지금 급등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금들까지 명확하게 터지면서 급등 형상들은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 5거래일 내내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계속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같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일단 온디바이스 AI 좀 기술 특성상 저전력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주 반도체가 잘하고 있는 LP DRAM 쪽에 대한 기술력이 꽤나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에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이미 좀 LP DRAM 쪽 같은 경우는 뭐 퀄컴이나 미디어텍 측에서도 인증을 이미 받은 어떻게 보면 좀 국내에서 좀 유일한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향후에 온디바이스 AI 쪽이 수요가 만약에 좀 급증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파운드리를 통해서 단기간에 매출 레버리지가 가능한 펜리스 기술 기업 특성상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성장성은 꾸준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반도체의 좀 주력 상품군 자체가 온디바이스 AI 쪽에 적용이 가능한 상품군들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 대장 역할은 꾸준하게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대로 10%대 구간에서 지금 2배 가까이 좀 상승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추격 매수로 좀 따라붙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26,000원대죠. 한 26,000원대나 25,000원대까지 만약 눌림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만약에 오늘 20%대를 종가까지 계속 좀 지켜준다. 그럴 경우에는 1차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보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긍정적으로 거래 대금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20%에 좀 육박하게 계속 지지를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1차 분할 매수 좀 들어가 볼 만하고요. 일단 오늘 장대 양분 기준으로 3분할적으로 좀 매매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대 고가 부분에서 한 차례 1차 분할 매수 들어가고 중심가에서 2차 분할 매수 들어가고 또 마지막 시가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한번 손절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
주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위로 올려서 상향을 해서 33,000원까지 일단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대금이면은 33,000원 한번 좀 문턱은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33,000원은 좀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만약 여기를 제주반도체가 힘이 강해가지고 돌파가 나온다 할 경우에는 전고 전 신고가 라인까지 한번 좀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길게 본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짧게 본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시가 라인을 오늘 이탈하면 안 됩니다.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2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는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현재가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위치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HLB와 알테오젠을 좀 짚어볼 텐데요. HLB는 사실 뭐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FDA 신약 승인 기대감에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0.7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어제 블록데일 소식을 급락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뭐 저가 매수의 유입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가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HLB랑 알테오젠은 조금은 해석은 다르게 필요한데요. 네. 먼저 알테오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블록딜이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ADC형에 대한.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모멘텀이 없더라도 지금 기술 수출한 그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네. 3%로 잡느냐, 4% 잡느냐, 5%로 잡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30만 원 이상 목표가 나온 거는 네. 5%로 잡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방은 아직도 굉장히 좀 크게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기술 수출이라는 게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제 성과가 나왔을 때마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알테오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간암 관련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HLB 그룹주는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HLB 생명과학에서 유상증자를 했죠. 네. 유상증자를 했고 그게 사실 원래는 지라시로 좀 돌았었는데 HLB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가 HLB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유중에 대한 뭐 HLB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테라퓨틱스가 100억 원 정도의 네. 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 투자를 한다는 이슈로 이게 그냥 수급으로 다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날의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발로 움직인 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고 어제 또 좀 차익이 나왔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요게 이제 좀 잊혀졌었던 것 같은 그런 악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4월 5일부터 이제 10일까지 그 이제 AACR 아마켓도 열리기 때문에 또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서 또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라도 뭐 지금까지 아직 마지막 파이널 미팅까지 별 얘기가 없었으니까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지만 네. 그 안에서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세론뉴스로도 일부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변동수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조금 더 홀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알테오젠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도를 해주면서 네. 끌고 가볼 필요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지금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HLB 상승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위험 요소도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의견이 비슷하실까요? 저도 사실상 이제 두 기업만 놓고 보면은 네. HL보다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의 수급력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HLB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려왔던 부분들은 간암 치료제, 네. FDA 승인 모멘텀이 일단은 주가를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죠. 많이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제 앞전에 본부장님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딱히 이제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이 지금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지금이 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기조에서도 고점 라인에서도 수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HLB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고가 라인에서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는데 앞전에 신고가를 찍고 빠졌던 두 거래일 내에는
대금이 한번 터졌습니다. 대금이 한번 터지면서 차익이 한번 일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HLB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알테오젠 쪽이 저도 조금은 더 상승 기조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뭐 정거래에 빠졌던 부분들은 블록들이 이슈였죠. 블록들이 이슈가 좀 부각이 돼가지고 그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를 좀 큰 폭으로 좀 내렸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지분율이 한 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제 블록들이 나온 지분율이 한 4%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지분이 그렇게 좀 많은 부분들의 블록들이 나온 현상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눌림이 나왔어도 오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다시 반등 기조가 들어와주는 부분들도 네. 이 우려는 일단은 한 차례 그냥 낙폭을 보여줬을 뿐이지 네. 이게 계속 그 우려감으로 남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에서 바로 대응하기도 네, 하지 그렇죠. 않았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알테오젠의 또 하나 좀 막강한 부분들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낙 바이오 약품이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시장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공략을 하려고 들어오는 바이오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개발로 해놓은 상황이고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특허 장벽을 지금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넘기에는 다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게 기술 장벽이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테오젠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자체 개발했다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슈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지금 알테오젠이 뭐 마일스톤도 마찬가지고 로열티도 네. 마찬가지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주가가 지금 고점 라인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대금들이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꾸준하게 저점은 HLB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테오젠이 HLB와 비교했을 땐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히알루로니다제 좀 쉽게 설명하면은 필러를 녹이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 마감까지는 저희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투자 전략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뭐 반도체랑 뭐 일부 위성 그리고 이제 산업 쪽으로 성장이 나오고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 두더지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군들을 좀 좁혀 놓으시고 그 안에서 순환매 도는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나 환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홀딩을 해주시고 만약에 좀 베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시초에 하시는 게 오늘은 더 낫습니다. 윈도 드레싱 효과가 내일 명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보다는 시가로 이제 조금 보시면서 그 수급 쏠리는 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일단 뭐 반도체나 이런 포지션들은 큰 변동 없이 오늘은 무난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지션 변동 없이 무난하게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 리서스의 최시록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가 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다시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화산품주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후발주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HLB도 최근 관심의 권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두 분 모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